간 수행평가의 모든 것을 맡은 의문을 열다의 유정걸 선생입니다. 아, 오늘 말씀 그대로 수행평가의 모든 것에 대해 한 40분에서 한 60분 정도는 어머님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가 2023년부터 또 고려대는 2024년, 연세대와 한양대의 경우는 2026년부터 그동안 수능 중심의 정시 모집에도 학생부를 반영합니다. 서울대 이미 시작했고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까지 확대가 되는 것이죠. 특히 서울대는 세트까지 포함된 교과평가, 교과 역량평가라고 있었죠. 교과평가를 반영하고 있고 이처럼 정시 수능 전형에도 학생부를 반영하려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고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그리고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첫 번째 입시를 치르게 되는 2028학년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주요 대학의 수시 모집 교과 전형에서 내신뿐만이 아니라 학교생활 기록부 이 서류 평가가 다시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서류 평가 부분이 많이 약화됐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다시 서류 평가의 부활 조짐이 보이는 겁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내용이 수시 모집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기존의 내신 중심의 교과전형, 그리고 정시 모집의 수능 위주 전형까지 대학 입시 거의 모든 전형에서 합격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기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과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특히 비교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수행평가의 모든 것으로 말씀이 수행평가는 교과 역량을 드러내기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어머님들께 자료를 하나 더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잠시만요. 제가 사실 이, 이 중에 능숙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잠시만 여기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예, 제가 화면 공유되나 모르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죠. 지금 어민들께서 보시고 있는 이 슬라이드는 부산외고의 수행평가 반영비가 나온 자료입니다. 어민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부산에서 입결이 가장 좋은 학교가 어디냐 하면 단연 부산외고이죠. 3,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25학년도에서 부산외고가 서울대 합격생이 13인, 15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2등한 학교와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2, 3등한 학교를 합쳐도 그 외고의 합격생 수에 이르지 못하죠. 물론 이제 부산 외고의 내부 구성원들, 그 학생들, 학부모들, 그건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그 특목고 자사고 입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도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볼 때 보시다시피요. 국어를 한번 보시죠. 국어가 지금 지필평가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서 40점밖에 안 됩니다. 수행평가가 윤독 활동이 40점, 매체 기반 문법 탐구 활동 15점, 원래고사를 쳐서 원래고사 5점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수행평가가 무려 60점이죠. 영어의 경우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평가 40%이고요. 수행평가에서 글로벌 복합 챌린지가 20점, 그리고 영자 신문 만들기 20점, 영어 듣기 평가 10점이고요. 발표 및 수업 활동이 10점, 100점 만점에 역시 수행평가가 60점입니다. 수학의 경우는 수행평가의 비중이 더 큽니다. 100점 만점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30점이 불과하고요. 수학인데 우리 보통 우리 독후감, 서평하면 국어교과의 전유물처럼 우리가 느끼기 마련입니다만 독후 보고서 발표가 30점이네요. 그리고 탐구 과제 해결이 30점, 원래고사가 10점.
수학은 무려 수행평가가 70점이나 됩니다. 과학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시면 역시 100점 만점에 지필평가가 60점, 탐구활동이 20점, 탐구활동 2가 20점, 탐구활동 3이 20점입니다. 부산 외고의 경우만 그렇지 않죠. 최근 우리 지금 저를 돕고 있는 우리 하재욱 선생님이 올해 그 부산의 고등학교들 수행평가의 비중을 살펴보니 점진적으로 수행평가의 비중들이 늘어나고 있다. 수행평가가 50%를 넘어서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죠. 아마도 고교학점 이후의 경우는 지금 부산외고가 보여준 이 양상이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폭넓게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어머님들께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믿고 공유를 좀 하려고 합니다만 수행평가가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새로운 자료를 한번 공유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공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지욱 팀장님, 지금 제가 우리 PDF 파일로 수행평가 자료 올린 게 공유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되었었습니다. 예, 네, 공유된 것 같군요. 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수행평가가 왜 이렇게 이제 중요한가, 왜 수행평가인가에 대한 말씀부터 여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부터 수행평가가 강조되기 시작했었죠. 2015 개정교육과정은 과정중심 평가와 학생 참여형 수업을 제도권에 아주 뿌리 깊게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 수행평가를 더 강화했죠. 그래서 수행평가와 관련된 교육부의 워딩을 보면 이런 말이 더 덧붙습니다. 비판적 질문과 글쓰기를 더 강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 같은 변화는 곧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의 세분명 특기상, 이하제가 세분명 특기상을 세특으로 명명하겠습니다. 세특의 작성 방식과 질도 바꿉니다. 주요 대학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이제 지금까지 학업 성취도, 즉 성적이라는 숫자만이 아니라 글자로 보여주는 세특, 즉 어, 학생부에 기재되는 글자, 세특으로 드러나는 탐구 역량, 의사소통 역량, 협업의 과정을 높은 신뢰의 도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수행평가의 참여 태도, 그리고 과정의 기록은 좋은 세특의 재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죠. 학교생활 기록부는 성적표입니다. 이 성적표는 숫자로 이야기되는 성적과 글자로 이야기되는 성적이 있는데, 수행평가는 글자로 기록되는 성적의 좋은 근거입니다. 좋은 세특의 재료가 세특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과별 수행평가의 유형과 특징도 한번 2025년 올해 고1 학생들의 수행평가의 사례를 여러분에게 분석드리면서 그 특징을 정리하면서 올해 고1 학생은 물론이고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중학생들 그리고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친구들 키워야 될 역량과 구체적 훈련 루틴까지 함께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 왜 지금 수행평가냐면
개정교육과정의 방향성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개정교육과정부터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사립중학교 대표적인 특목중인 VL예중이나 국제중의 수업 또는 이제 입시로부터는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사립초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학생 참여가 그 몰입된 수업들이 있죠. 집중된 수업들이 있습니다. 도의하고 토론하고 발표하고 프로젝트하는 것. 이것이 2015년 개정교육과정 수행평가부터 이제 뿌리를 잡기 시작했고요.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이 비판적 질문을 하고 그 비판적 질문에 대한 탐구를 글쓰기로 연결시키는 중심을 비판적 질문과 글쓰기로 확장시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수행평가를 통해서 과정 중심의 평가를 하는 것을 근거로 하고 2022에서는 그 수행의 증거를 글자라는 근거로 남기는 걸 강화한 것이죠. 그러므로 학생들은 학습자는 여전히 참여하고 협력하고 발표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비판적 질문자가 되어야 하고 글쓰기를 통해서 교과와 관련된 근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사람이 되면서 이른바 쓰는 사람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교사는 그 과정에서 학생들을 관찰하고 피드백하되 관찰한 것의 결과를 서술화, 기록으로 남겨서 습득의 자료로 삼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수행평가는 정답보다는 과정과 표현, 특히 비판적 질문과 글쓰기, 이 과정이 습득의 문장으로 옮겨진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지필평가 100점 만점의 외고의 경우 40점, 30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100점 만점 60점으로 이야기되는 지필평가가 보여주지 못하니까. 지필평가는 아이들이 어떤 사고 과정으로 정답을 선택했는지 혹은 오답을 낸 친구가 왜 오답을 냈는지를 지필평가를 통해서는 도통 알 수가 없죠. 수행평가는 학생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과정을 통해 교사 관찰을 통해서 학생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생기부의 직후입니다. 정답보다 과정과 표현을 중시하는 수행평가. 이 과정이 세특이 문장으로 옮겨지고 2023년부터 서울대가 깃발을 들기 시작해서 2028년 주요 대학은 바로 세특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교과 역량평가. 물론 교과 역량은 세특으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창체 활동으로도 드러납니다만 글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죠. 특히 서울대는 서울대에 지원하는 아주 우수한 학생들의 등급의 레인지 범위에서는 숫자보다 글자를 강조합니다. 성취도라는 것은 등급은 특히 이제 고교학점제에서 5등급에서의 성취도는 학업 성과를 요약하는 숫자이죠. 반면 세특 말입니다. 즉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이 서술형 기록은 수업 맥락에서의 탐구 과정, 사고의 전개, 상호작용, 개선을 글자로 보여줍니다. 실제 세특 문장은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것을 신뢰도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첫째, 아이들의 질문의 수준을 세특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와 관련된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사실을 학습자가 얼마나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사실과 관련된 원인이나 타당성 파악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수업 중에 교사가 질문하고 학습자가 교사에게 질문하고 학습자가 또 다른 학습자에게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학습자의 역량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행평가를 통해서 근거의 질, 그러니까 학생의 이해의 근거, 주장과 설득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탐색했던 자료의 출처, 그 자료의 고관여에서 해석하는 것, 나아가 그 자료와 반대가 될 수 있을 법한 자료를 찾아내는 것까지가 근거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는 표현의 질입니다.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 역시 서울대가 중시하는 글자, 세특 문장에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수행평가의 과정,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역할, 때로는 갈등의 조정, 그리고 교과 과정에서 나타났던 사후의 개선을 통해서 학습자의 협업, 리더십, 성찰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행평가의 현장 참여가 곧 교사의 관찰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세특의 핵심 문장입니다. 즉, 수행평가, 수행평가에 대한 관찰과 기록, 그리고 글자로 기록되는 세특의 사슬을 의식적으로 설계하고 참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수행평가의 현장 참여가 곧 교사의 관찰 포인트이고 이것이 세특의 핵심 문장이 됩니다. 수행평가에 대한 관찰과 기록, 그리고 그 관찰과 기록을 토대로 한 글자로 기록되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세특의 연결고리, 이것을 이제 의식적으로 설계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이 수행평가와 관련한 평가 역량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질문을 통해서 선생님이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문제를 재정의하는 질문의 수준, 그리고 근거 제시, 글쓰기, 심화 취지 탐구 보고서를 통해서 학업 역량과 탐구 역량, 학문적 잠재 역량을 평가합니다. 또한 연세대는 수행평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탐구 설계 능력, 또 자기주도 독서 능력, 그리고 논문과 같은 문헌의 추적 능력, 발표와 토론의 리드 능력을 통해서 학업 역량, 자기주도성, 창의성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고려대의 경우는 조별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 그리고 갈등 조정, 피드백의 반영, 정책 브리프 등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과 협업 역량을 평가합니다. 즉, 질문, 근거, 글쓰기, 협업, 성찰이 보이는 수행평가가 세트를 강하게 합니다. 다시요. 학교생활 기록부는 성적표입니다. 이 성적표에는 두 가지의 성적 유형이 있습니다. 숫자로 이야기되는 성적표와 글자로 이야기되는 성적표. 글자로 이야기되는 성적표의 중요한 기반은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는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기재를 강하게 만듭니다. 내 아이의 학생부가 오늘 학생 참여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행평가를 기반으로 한 세특이 강해지려면 탁월해지려면 질문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한 비판적 질문을 통한 문제 제정 그리고 글쓰기를 위한 자료의 탐색 근거 마련하기 글을 쓰는 과정 그리고 글을 쓰고 난 뒤에 발표하고 토론하고 토의하는 과정에서 팀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협업과 성찰 이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5년도 우리 그 주변에 주변 학교들의 그, 주변 학교들의 세트 수행 평가의 그 경우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됐습니까? 채팅창으로 화면 공유됐는지 한번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요, 제 학교는 생각하고, 이 수행평가의 경우, 이거 생각하셔야 되는데, 수행평가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인가? 즉, 평가에 걸리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또 이 평가를 준비하는 시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행평가는 중간고사 전후, 그리고 기말고사 전후에 이루어지는 수행평가는 지필평가의 2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평가에 들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한 학기 2번 정도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수행평가에 투여되는 총 시간이 적어도 4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이 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50분 2번 쓰면
수행평가를 50분을 4번에서 8번까지 쓴다는 사실 좀 살펴주십시오. 1학년 통합과학 수행평가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과제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겁니다. 그냥 과학 개념을 주제로 선정해서 과학 탐구 활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 화면, 혹시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화면 공유했었을 때 이 텍스트가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랩탑이나 데스크탑을 통해서 좀 보시고요. 이 자료는 올빼미 스쿨 전용 커뮤니티에 별도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보고서 써야 합니다. 요약서 써야 되죠. 보고서를 아주 간략하게 이제 쓰게 하는 경우가 템플릿 형식으로 쓰게 하는 거고요. 적어도 보고서는 A4지 하나로 한 바닥 정도, 많게는 세 바닥에서 다섯 바닥까지 넘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를 언제 쓰냐? 수업 시간에 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준비된 것들을 보고 쓸 수가 없거든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쓸 보고서의 내용들 머리에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까닭은 그거예요. 과정의 요점 보시죠. 통합과학 1 안에서 자신의 진로 및 관심 있는 과학 기능을 주제된다는 겁니다. 그냥 과학 단원의 하나를 선택해서 탐구 보고서를 쓰거나 요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여야죠. 어, 자연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하려는 친구들은 쉽게 이제 이끌어낼 수 있을 텐데 혹시 진로가 이제 인문계열이나 사회계열이면 고민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자연과학이나 공과대를 가겠다는 친구들도 진로와 관련해서 과학 개념을 연결시키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죠, 실은.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이 탐구 수행 평가는 이제 과학자 보고서도 있군요. 과제 내용을 보니까 자,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통합과학 1과 관련된 과학자를 조사해야 돼요. 조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과학자가 발견한 그 이론과 관련해서 이런 그 미션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실생활 사례와 연계해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자, 이거요. 탐구 보고서, 자율과학 탐구 실험, 과학자 보고서, 탐구 보고서를 2개 써야 합니다. 보고서를 쓰라는 이 과제가, 글을 쓰라는 이 과제가 그 국어 같은 인문계열의 과목이 아니라 대체로 이제 우리 어머님들도 그러시고 성인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공대 출신이어서 나는 그 자과대 출신, 자대 출신이어서 책을 덜 읽었거나 글 쓰는 일을 좀 부담스러워한다. 아이들도 비슷한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데 그 가리지 않습니다. 읽고 쓰고 말해야 되는 이 과제가 너는 문과계열의 대학을 진학할 거고 너는 뭐 공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거 한번 기억하시고 이 준비에 필요한 시간 생각해 보시죠. 이 과제가 100분 동안 통해 진행된다고 하면 뭐 50분, 50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준비하는 데 아이들 걸린 시간은 적어도 3배, 4배 이상 시간이 소요될 테죠. 좋아요. 통합과학에서만 이런 과제가 나온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모든 교과에서 나타나죠. 자, 이거 동일한 통합과학이니까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학교의 어, 통합과학 수익평가인데 선생님이 칠판에 크게 적어 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수행평가의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가 한 학기 한 권 읽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이 교과와 관련된 한 권을 읽어야 하죠. 물론 이제 더 높은 차원은 과학 교과와 연결되는 그 도서를 꼭 교환과학 도서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텍스트에서 수과학적인 원리를 발견하면 더 좋죠. 근데 그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좀 손길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보시죠. 통합과학 수행평가로 독서 활동을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아이는 과거를 계속 준비하고 있어서 독서를 덜 했어요.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과학은 좋아했는데 책 읽는 걸 좀 싫어했어요. 그래서 뭐 공대, 그래서 뭐
그게 안 통하죠. 독서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독서 활동을 설계하라는 겁니다. 통합과학과 연계된 도서를 읽고 활동하라는 거죠. 도서를 선정해야 되고 그 도서를 선정한 이유를 통합과학 1 교과랑 연결시켜야 하고 써야 되네요. 도서 선정 이유를 500자 이내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서평이나 탐구보고서를 쓰는 일. 여러분, 이것이 통합과학의 수행평가입니다. 또 다른 학교의 통합과학 수행평가를 한번 보시죠. 아래 내용 꼭 읽고 숙제합니다. 교수의 작용 원리와 관련된 이야기, 굉장히 일반적인 좀 내용이고요. 예. 보시면 단계 1과 단계 2가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수행평가도 2시간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겠고요. 단계 1에서는 모둠을 평가하고 단계 2에서는 개별 평가합니다. 여러분, 혼자도 잘하지만 함께도 잘하는 아이로 길러 주십시오. 수행평가가 점점 그럴 겁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는 혼자서 잘하는 아이가 아니라 혼자서 잘하는 아이가 함께일 때도 잘하는 아이들을 바랍니다. 대학은 공동체 역량, 협업 역량, 소통 역량을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2028년도 이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전형에서도 수능 전형에서도 이를 중시한다. 또 다른 학교 통합과학의 수행평가를 한번 보시죠. 통합과학 수행평가는 주제 탐구 발표입니다. 역시 고1입니다. 평가 내용 보시죠. 역시 이전 학교랑 좀 비슷하죠.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 물론 이때 관심 있는 주제는 과학 교과에 있는 단순한 단어와 관련된 흥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연히 진로와 관련되겠죠. 자, 그런데요. 이 워딩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그 뒤 예, 유금절자리요. 3어절의 표현 심화 자료 조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인터넷 서치해서 그저 복붙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챗GPT 대충 돌려서 결과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보니까 자 여러분 고1 학생들이 감당해야 될 주제입니다. 딥러닝을 활용한 지진 예측 기술, 기상과 인공지능, 살충제의 종류 및 과학적 구조와 문제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요. 이 예시의 세 번째 줄, 이 줄이 아마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여기 이제 꽂힐 거예요. 자, 다시요. 첫째는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이 첫 번째 허들이죠. 두 번째는 심화 자료라는 게 두 번째 허들입니다. 세 번째 허들이 있습니다. 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 화, 생지, 융합 주제도 오케이입니다. 밑줄 되어 있습니다. 통합과학의 융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통합적 주제로 탐구하라는 것이죠. 주의사항을 보십시오. 통합과학 1수준의 적절한 주제를 선정할 것 그리고 뭐라고요?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이 과학탐구 프로젝트 발표 대회에 대한 내용들이 그 뒤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학교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미나리 컨퍼런스라고 되어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2022 개정교육 과정에 중요하는데 제가 저희 학원에 진행되는 미나리 푸드캠프나 국어 수업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을 많이 하죠. 근데 지금 보시죠. 1차시, 2차시, 3, 4차시 그러니까 이 수행평가는 무려 50분짜리 수업 4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미나리를 시청하고 미나리 포럼을 하는데 대사 속 숨겨진 이야기, 영화 속 가장 깊은 대사 및 대화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발표해라. 그리고 미나리 워크숍을 통해 영화 속 문화와 언어 분석을 하는 것. 참 저희가 대학 때 접했던 내용들인데 요즘 아이들 이런 과업을 받습니다. 에릭슨의 사회 발달 이론과 관련해서 분석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 수행평가가 가장 많이 주어지는 것이 한 학기 한 권 읽기라고 그랬는데요.
자, 한 학기 학문 읽기 수행평가를 보면 1단계부터 시작해서 3단계까지 진행이 됩니다. 1단계 읽을 도서를 정해야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 이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진로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신이 흥미를 가진 직업과 관련한 등장인물이나 소재나 배경이 나는 소설이면 좋습니다. 아닙니다. 소설이어야 합니다. 자, 보시라고요. 어, 이미 독서력이 강한 친구들이 아니면 흥미를 지닌 직업과 관련한 등장인물이나 소재 배경, 작품 선정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죠. 그래서 1차 시 때는 이 도서 선정 활동지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수행평가에 대한 공지는 나타날 것이고, 그 공지를 통해서 아이들은 준비해 가겠지만, 이거 쉽지 않는데요. 흥미를 가진 직업과 관련 인물 찾는 걸. 그리고 도서를 선정하는 이유를 10문장 이상으로 써야 합니다. 2단계 때는요, 도서 읽기 단계인데 수업 시간에 읽네요. 총 4시간을 활용해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발췌해서 5문장을 옮겨줬고, 1시간에 요약할 분량 전체 4분의 1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을 선택하냐도 굉장히 중요하긴데 분량도 10문장 이상으로 내용을 정리해야 돼요. 읽고 그 자리에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수행평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특기제의 기반이 되는 훌륭한 세특을 마련하기 위해서 잘한 아이들이 도서 읽기를 수업 시간에 읽는 것으로 그치겠냐고요. 이미 읽고 내용을 정리했겠죠. 열 글자 이상의 한 문장을 10문장으로 쓴 것, 내용 정리하고 생각 정리한 것, 20문장이거든요. 내용 발췌하면 25문장이라고 적어도 5개 문단이니까 A4 한 바닥 정도 되죠.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리 적어온 것을 보고 베껴 쓰는 것 금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수행평가의 모든 사례를 다 분석해 드리긴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올해 보여준 수행평가들의 양상은 잘 읽니? 읽는 능력이 좋니? 그 읽고 생각한 걸 글 쓰는 능력 좋니? 읽고 생각하고 쓴 것을 너 말로 표현하는 능력 좋니? 이거 보는 거죠. 3단계는 독후감이 아니라 독후 비평문 쓰는 겁니다. 11월 8일 토요일 1시부터 제가 서평 특강을 진행하잖아요. 우리 재원생 학생들에게는 다 함께 하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독후감 쓰라는 게 아니라 독후 비평문을 써야 하는데 이게 30점짜리입니다.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선택 혹은 소설의 사회적 배경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드러날 수 있는 주제를 정하고 독후 비평문을 써야 합니다. 띄어쓰기 포함 천자 분량에 맞춰야 되고 천자 원고지를 배부해야 되고요. 배부합니다. 쉽지 않아요. 보시면 이 학교의 평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평가 60점이고 수행평가, 한 학기 한국 읽기 20점, 과정평가가 20점입니다. 자, 수업 시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4시간, 5시간, 6시간 정도를 이 수행평가, 한 학기 한국 읽기 관련된 수행평가에 무려 6시간을 씁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 6시간의 수행평가의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시간을 얼마나 써야 할까요? 다음 학교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이거든요. 자, 이 수행평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학작품 엮고읽기. 안 쉽습니다. 한 시인이 두 시를 읽고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읽는데요. 엮고 읽을 작품이 이렇게 줍니다. 슬픔 눈물. 자, 여러분, 이게 어떤 학교는 이게 60점이라고요? 적어도 최소 수행평가 100점 만점에 40점입니다. 이거 저는 이런 느낌인 거죠. 국문학을 전공한 제 입장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주어진 과제를 고1 학생들이 수행평가로 주는 거죠. 이 학교는 이 수행평가를 총 3차 시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1차 시에 두 편의 시를 옮겨 쓰고 작가, 독자, 사회문화적, 문학삭 이건 이제 국어 교과 지식과 관련된 거죠.
파악해서 적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차 이 평가 시험이잖아요. 이 시험에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이 아이들은 23개의 세트 중에서 작품을 선택하고 주어진 조건에 맞게 글을 쓰기 위해 아이들이 자료를 찾고 글쓰기 연습을 하는 시간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평가를 준비하는 데 들인 시간만큼 든다. 독서력이 좋은 친구들, 그리고 독서력을 기반으로 글을 좀 잘 쓰는 친구들은 이 시간의 확보가 좀 가능하겠죠. 그것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평가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읽기 능력이 부족하고 쓰기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 어쩌죠? 2차 시 보시죠. 두 편의 시 형상화 방법, 특징 및 공통점의 차이점을 써라. 그리고 3차 시에 두 편의 시에 대한 자신의 감상을 써라.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수행평가는 사술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특강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읽고, 쓰고, 말하고 듣는 것. 이것이 어, 수행평가에 필요한 역량 강화의 기본 훈련 툴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평가를 보시면 평가 기준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예, 쉽지 않습니다. 난도가 높습니다. 수행평가 3차시에 걸쳐 진행되는 그 시간도 대단히 오래고요. 그리고 이 수행평가를 잘하기 위해서 투여해야 되는 시간, 노력도 굉장히 어렵고요. 또 이 평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역시 한 학기 한 권 읽기와 관련된 게 통합사회이거든요. 통합사회인데 한 권 읽기 후 보시죠. 그러니까 한 학기 책에서도 뭘 잡아내야 되냐면 사회적 쟁점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아니, 어렵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했냐면 사회적 쟁점 있는 책을 읽어야죠. 그 책을 선택해야 돼요. 평가 기존의 분석 활동에 보시면 독서한 도서가 현대 사회에 대해 가진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적용 활동을 보면 독서한 도서와 자신의 체험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상평과 인상적 내용까지 독서 칼럼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님들께서 최근에 읽으신 책 중에 사회적 쟁점화할 수 있는 도서 떠오르십니까? 우선 그 책을 선정해야 해요. 그리고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그 쟁점이 현대 사회에 가진 시사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사점이 나의 일상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심화 활동으로 칼럼 작성해야 되는데 평가의 기준이 자신의 견해를 자가 진단할 때 자신의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글로 표현해야 돼. 제가 지금 모델링 부트캠프로 국어 수업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어 공부는 그냥 도구입니다, 도구. 그러니까 국어를 특히 중학생 자녀를 둔 어머님들 내신 점수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국어는 도구예요. 국어에서 배우는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활동이 도구다라는 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교도 역시 이 학교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난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독서 지문이니까 비문학 지문이잖아요. 아니, 너무 어려워요, 이거. 이게 뭐냐면, 그, 수능, 혹은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에서 인문학, 사회학, 자연과학, 기술공학, 예술학이라는 비문학 지문에서 지문을 선택해서 지문의 내용과 희망 진로를 연결합니다. 아, 이거 골 때리죠, 정말. 제가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빙의해서, 와, 이 과제를 받는 아이들이, 이거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로 연계 보고서 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중3 어머니 혹시
접속에 있거나 오늘 특목고나 자사고 보내주시고 하시는 그 어머님들 이 주제 탐구 보고서를 최소한 5편 이상 쓰게 하는 훈련을 꼭 하게 하십시오. 많이 써서 써놓은 걸 고등학교 때 활용하게 하면 더 좋고요. 이거 보십시오. 탐구 보고서 쓰는 과제가 지금까지 몇 개에서 제가 그것들만 뽑아서 이렇게 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1차 시가 몇 시간 쓴 거 봅시다. 독서 지문 선택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또 책이랑 연결시킨 한 학기 한권 읽기, 논리적 사고 확장, 독서 지문 보고서 작성, 또 보고서입니다. 또 보고서. 그리고 제가 아까 템플릿 위주의 글쓰기가 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통으로 된 글을 써라는 게 아니라 템플릿을 주고 써라라고 하는 건데 그래도 안 쉽습니다. 보세요. 독서 지문인데 이 진로랑 연계돼야 돼요. 물론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이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 보고서는 내가 인문계열에 진학하고 싶은 친구가 인문학 텍스트에서 그 주제를 잡는 것보다 자연과학 텍스트에서 융합시킬 수 있으면 더 좋죠. 그 능력은 관심 갖고 계십니까, 어머님들? 어, 내 아이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계시나요? 수학 진도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공통과학 몇 번 돌렸는 거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보여준 수행평가에 필요한 역량,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조금 더 살펴보죠. 관심 분야를 쓰시오. 그리고 지문 제목 쓰고 해당 지문을 선정한 이유, 해당 지문 내용. 이 같은 모든 수행평가는 과정 중심의 평가이니까 수업 시간이 이거죠. 미리 써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보고서와 연계할 내용을 중심으로 독서 지문을 분석해야 하고요. 그리고 연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독서 지문 내용과 희망 진로의 연계성 탐구해야 되고 진로 연계 보고서 주제 선정 이유, 그리고 더 어려운 건 이거예요. 이 서류에는 안 나와 있었는데 학생이 전달해 준 이야기로 보면 한 학기 한 권 읽기 실천 계획 이것도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즉 수능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에서 너 진로와 연결되는 텍스트를 선택해서 이거 하고 최탐구 보고서 쓰는데 연 수행평가로 진행되는 또 다른 한 학기 한 권 읽기의 그 한 권을 이 지문과 또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그 독서력이 강한 친구도 이거 할 수 있을까? 그 정도의 독서력이라 할 수 있을까? 아니,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독서 활동은 본인에게 미칠 기대 효과를 작성하시오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뒤 이어지는 것으로 한 학기 한 권 읽기, 내용 요약해서 쓰고, 인상적인 부분과 이유 쓰고, 예, 여기까지 결론. 더, 예, 여기 있네요. 더 있네요. 그다음에 논리적 사고 확장 독서 지문 분석 보고서 작성하기.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템플릿 없이 통글로 쓰게 되는 게 주요 탐구 보고서가 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수행평가 3차 시에 걸쳐서 이것입니다. 이 수행평가는 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앞서 그 시작품 2개 엮어 읽기. 자, 다시요. 이런 수행평가들의 어려움은 수행평가 자체의 이 고난도도 문제이지만 이런 수행평가를 준비하느라고 아이들이 잠을 못 잡니다. 잠 못 잡니다. 새벽, 그러니까 수행평가의 중요성을 아는 친구. 즉, 지필평가와 결합이 되어서 성취도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수행평가가 세특기제의 근거 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친구들은 두세 시까지 해야죠. 이게 미리 써서 100개 적는 게 아니니까 교실에서 다 기억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문제는 이런 수행평가들이 이제 언제 내어지냐면 중간고사 직후에 바로. 네.
어떤 학교는 중간고사 직전.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밤을 새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학교이거든요. 근데 이 학교도 역시 예, 책을 읽어야 하는데 예,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선택적 진로 독서 비슷하죠. 자신의 진로나 관심 분야에 관련된 독서를 하십시오. 아, 뭐, 이 책을 통해서 알고 싶은 정보와 관련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도서 목록 작성해보고, 이 같은 템플릿에 따라 또 독서 일지를 작성해 인상적인 점을 극하다. 이 책과 관련해서 진로나 관심 분야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 여러분, 고교학점 시대에서 독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고교학점제 시대에서의 탐구 보고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다음 활동은 이제 모둠 활동이죠. 자신의 진로나 관심 분야가 비슷한 친구들과 모둠이 이루어서 책을 읽으며 유의미한 정보를 공유해보자 하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40분에서 60분 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더 넘어서네요. 통합사회 수행평가입니다. 사회문제탐구 보고서 쓰기인데요. 음, 신문기사나 뉴스 기사 등을 통해서 아까 비슷하네요. 사회적 쟁점 찾기랑 비슷하죠. 아까 그 학교의 경우는 책을 통해서 사회적 쟁점을 찾으라고 했는데 이 학교는 신문기사나 뉴스기사라고 했으니까 인쇄에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조금 더 쉽게 하겠네요. 아무래도 사회적 쟁점과 관련해서. 그래서 근데 문제 이건 교과랑 연결시켜야 돼요. 이게 아마 통합사회 교과의 1단원이던가요?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과 관련해서 어, 미디어에 나타난 사회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원인 분석까지는 되는데 해결 방안 관련해서 창의적 사고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최근에 통합사회의 수행 평가로 많이 주어지는 게 정책 브리프, 정책 제안하는 것. 안 쉽습니다. 또 다른 통합사회 수행 평가 볼까요? 인간과 자연의 관계. 또 뭡니까? 탐구보고 작성입니다. 보고서 작성하려면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읽고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발표까지 하게 합니다. 발표를 여기 돼 있죠. 개별 플러스 모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또 통합사회 교과인데요. 현대사회 행복 증진 프로젝트입니다. 인간 사회 환경이 미치는 영향 이해하고 분석해라. 이런데요. 평가 방법 좀 보십시오, 여러분. 사회문제 조사, 분석, 보고서 또 써요. 다시 한번 제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는데도 학생과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탐구 보고서를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50개씩 씁니다. 한 학기예요. 포스터도 제작해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관찰 평가한다는 거죠. 예. 또 통합사회입니다. 이 학교는 또, 이 학교 표시 보이는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이 학교의 수행평가도 굉장히 어렵죠. 그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문화권의 특징을 담은 숙박업소를 정하는 탐구보고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숙박업소를 창업할 지역의 문화적 특징, 숙박업소의 형태, 이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문화 요소, 숙박업소의 특징 및 주요 시설, 이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문화 요소, 숙박업소 연계 관광 코스. 굉장히 창의성이 필요하죠. 교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탐구 그 방법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로 적합성, 본인의 희망 진로를 반영한 문화권을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예과나 약학과를 가겠다는 친구는 의료시설이라는 문화 요소가 뛰어난 문화권.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됩니까?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고서가 1,500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수행평가 마감일이 언제냐면 5월 25일이에요. 생각해보면 5월 초가
올 첫째 주, 둘째 주가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해. 문제는 탐구보고서 쓸 것이 이 과목만 있으면 상관이 없죠. 괜찮죠. 할만하죠. 뭐 새벽 2, 3시까지 한 일주일 고생하죠. 그런데 국어도 영어도 네, 수학도 과학, 수학도 있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제가 아직 보여드리지 않은 수행평가 과목 수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수학 1입니다. 제가 선택한 거 아니고 일부러 선택한 거 아니고 올해 고1 학생들이 보여준 거 제가 그대로 보여준 것 뿐이에요. 수학 수행평가인데 책 읽기입니다. 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수학 교양도서 연결해서 이제 한국어 쓰죠. 그런데 무한 책 읽기를 싫어해요. 근데 그게 수학 교양도서예요. 소설 읽기도 어려운데 수학 교양도서를 읽는 게 쉬운가? 어렵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탐구보고서를 쓰라고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수학 교양도서만 입니다. 그러나 소설에서 수학적 이론을 다 끄집어낼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예술 관련 도서에서도 수학적 이론을 끌어낼 수 있죠. 융합적 시선입니다. 포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저희는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겠고요. 여기서 보시면 수학 탐구 보고서 역시 3차씩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 진로 써야 되고요. 질문을 2개 만들어야 합니다. 역시 공통수학 관련된 수행평가입니다. 보면 공통수학 1을 학습하고 참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문제를 선정해서 그 문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생략 없이 모두 적어야 되고 문제풀이 여기까지 그냥 수학 문제 푸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공통수학 1에서 학습한 6개 단원 중 대단원 중 통섭, 통섭. 통섭이라는 단어 애들도 모를 테죠. 어른들도 모를 텐데. 쉽게 말하면 융합하라는 말로 대치시켜보죠. 수학 개념을 나타낸 하나의 대단원 선정하고 이 대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학 개념 통습하여 디자인해보죠. 별도 용지를 제공한다면 29점이에요. 그리고 공통수학 1 내용 중 일상생활에서 적용되고 있거나 진로에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적어보죠. 일상생활에 적용된 공통수학 1 개념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게 어렵죠. 그 부분이 진로에 적용되는 것 같은데. 진로 탐색이 충분히 돼 있어야 됩니다. 진로와 관련된 텍스트를 자유자재로 읽을 수 있는 문해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텍스트의 분석을 통해서 보고서를 쓰고 발표하는 표현 능력이 필요합니다. 공통수학 1에서 학습한 보기 용어를 한마디로 표현해봐. 무엇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다? 왜 있냐는 창의성까지 필요하죠.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국어 수행평가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학 수행평가를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공통수학 1을 학습하면서 본인이 느낀 강점이나 장점 및 특기사항을 상세히 적으시다. 또 다른 학교입니다. 수학 수행평가 역시 수학 독서 플러스 보고서입니다. 여러분, 수학 입문으로 수립가 참 좋은 책인데요. 이 책을 보고서를 쓸 정도로 읽으려면요. 정독해서 10시간 필요할걸요? 정독해서 10시간 필요. 그 10시간은 중간고사 지필평가를 준비할 만한 시간 아닌가요? 보고서 써야 돼요. 보고서 쓰는 데는 적어도 2, 3시간 정도 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수학 관련된 수행평가 내용이 수행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난도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객관적 평가로 볼 때 이 수행평가가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지필평가보다 쉽습니까? 쉽나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 수학을 아주 잘하는 아이들도, 수학 문제를 아주 잘 푸는 아이들도 책을 읽고 독서 보고서를 써야 되는 것은 모의고사 고난도 문제, 킬러 문제를 푸는 것만큼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수학 수행평가입니다.
지금 학교 지금 제가 달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 역시 수학 주제 탐구 보고서이고요. 그리고 평가 기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하면 가장 좋음이라고 바탕글 다른 문자에 비해 폰트를 2배 더 크게 했고 볼드를 넣고 밑줄까지 쳤습니다. 영어 수행평가 예 이렇게 있고요. 영어 수행평가도 뭐 한국사 수행평가 있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다 와가서 다른 수행평가의 사례들 모두 보여드리지 못할 거고요. 저희 올빼미 스쿨 어머님들 참가하는 그 오픈 채팅방에 이 자리를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지금 참여하시는 어머님들 중에 저희 올빼미 스쿨 커뮤니티에 오시지 않으신 분 어머니들 계시면 채팅방에 그, 남겨주시면 저희가 따로 초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하지옥 선생님 그 오픈 채팅방 링크를 좀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이 내용들로 학생들이 작성한 수행평가까지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몇 개 제목만 보여드릴까요? 자, 고1 학생의 수행평가입니다. 의과대학을 진학을 목표로 한 수행평가 탐구보고서의 제목, 탐구보고서 주제입니다. 현대사회에서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 건강보험 적용의 형평성 논란. 탐구 주제 개요. 현대사회에서 행복은 단순한 경제적 지표가 아닌 여러분, 이게 고1 학생들의 수행평가입니다. 이런 수행평가 쓰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자료를 검색하고 서치하고 글쓰기까지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국어 수행평가, 오래된 미래,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에사의 오래된 미래와 김광섭의 현대시 성북동 비둘기를 읽고 오래된 미래 성북동 비둘기에게 묻다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올빼미 스쿨은 11월, 12월부터 총 50강의 강의를 100% 무료, 100% 영양 양성의 강의로 제공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 강좌들이 올라올 거고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교과와 관련된 특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 기록부와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강의들도 올라올 건데요. 올빼미 특강은 오늘처럼 이 시각 혹은 더 늦은 시각에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님들 함께 하셔서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58분에 제가 마친다 그랬니 아직 1시간 정도 한다고 했는데요. 조금만 5분만 더 쓸게요. 자료가 아, 이 창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직 줌 사용이 능숙하지 않아서 갑자기 제 창이 안 뜨는데 하지욱 팀장님 제가 보이나요? 갑자기 지금 요거네 이제 예, 예. 보이죠 이제 제가 화면 자료를 하나 더 공유해 드리고 이 자료 역시 어 저희 그 단톡방에 지금 올빼미스쿨 오픈 채팅방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보시면 수행평가 체크리스트입니다. 그 체크리스트, 요약 내용, 루브릭, 그리고 세팅 문장의 사례까지 제가 드렸는데요.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 보이나요? 하지국 선생님, 지금 어, 엑셀 자료가 안 보이나요? 예. 이제 1번부터 5번, 2번부터 5번 항목은 참여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평가하는 겁니다.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수행평가 과목들마다 물론 이제 그 각각 항목들 문장들은 또 수정되고 바뀔 수 있겠죠. 저희 올빼미스쿨과 함께 하시면 이런 템플릿들을 어, 마구마구 공유해 드릴게요. 참여 태도 수업 중 최소 1회 발언했다, 질문했다, 했다, 안 했다, 이거 체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다음에 참여태도 발표 전에 요지를 세 문제로 정리했다. 그래서 수행평가와 관련된 자가진단 리스트로 제가 만든 겁니다. 시간과 자료 준비를 사전에 완료했다. 그리고 참여할 때 경청하면서 핵심을 메모했다. 그리고 제가 수행평가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 수행평가에서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비판적 질문과 글쓰기라고 해서 제 이야기 아닙니다. 교육부 이야기의 교육부. 그래서 why change? 왜 또? 질문을 두 단계 이상 만들었는가? 대안의 질문을 만들었는가? 만약 뭐뭐라는 같은요. 그리고 글쓰기와 관련해서 주장, 근거, 사례, 반론, 재반론 구조를 적용했는가? 자료와 통계 출처를 정확히 표기했는가? 600자 내외로 간결하게 완성했는가? 자료 탐색과 관련해서는 1차 자료 또는 공신력 있는 2차 자료를 사용했는가? 또 반대되는 사례의 한계를 찾아서 타당성을 점검했는가? 그래프와 표를 읽고 핵심 수치를 해석했는가? 협업 능력과 관련해서 조별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는가? 갈등과 의견의 차이를 조정해 합의를 이끌었는가? 전부 다 이게 사실 학교생활기록부의 행특기록 요소이잖아요. 이 피드백, 교사 피드백을 기록하고 반영했는가? 동료 피드백을 수용 개선했는가? 그리고 성찰, 세트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어, 영어, 사회과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채팅방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좀 남겨주시고요.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오늘 강의는 질문에 답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울대가 2023년부터 정시 모집에서도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반영하기 시작했고 고려대는 2024학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와 한양대도 2026학년도부터 정시 모집에도 학교 생활 기록부를 반영합니다. 다시 한번요. 수능 100%였던 정시 모집에도 학교 생활 기록부가 반영이 됩니다. 비교과는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교과도 안 돼 있는데 무슨 비교과를 하느냐? 그럴 때가 아닙니다. 교과 역량은 100점 만점에 60점이나 40점 정도 되는 지필평가의 성취도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특기제의 근거가 되는 수행평가, 과정, 학습자가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관찰되는 내용들, 이렇게 평가된다고요.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가면 성균관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서울시립대, 한국외대 안 할까요? 특히 서울대는 세특까지 포함된 교과 역량평가를 이미 반영하고 있고 2028년도부터 더 강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서울대는 수능 최저도 안 본다면서요. 2028학년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주요 대학의 수시 모집 내신 100%였던 교과 전형에서조차 학교생활기록부 서류평가 반영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이 수시 모집의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 정시 모집의 수능 위주 전형까지 대학 입시의 모든 전형에서 합격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기세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 제가 곧 한번 놀라운 강의를 한번 더 하죠. 제가 이미 전국 학생들 대상 강의를 한번 했는데 공주 4대부고 외대부고 전교 1등 학생이 그 엑설런트에 있었던 내용들 학교 알림이를 통한 청취활동의 디자인 무료로 공개하죠. 우리 올빼미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무료로 공개하겠습니다. 요컨대 앞으로 학업 역량이 성취도뿐만이 아니라 세트 더 중요한 것 교과 학업 역량을 자율 활동과 동아리 활동과 자율 자치 활동에서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5등급제로 등급 간의 범위가 레인지가 넓어져서 여전히 변별력은 있지만 약해진 변별력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어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5분 지났는데요. 채팅방에 별다른 질문이 없네요. 없으시면 여기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오늘 31분이 신청하셨는데 14명 정도 함께 하셨네요. 주변에 저희 올빼미스쿨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요. 지인들 지금 올빼미스쿨 커뮤니티로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신이 나서 더 많은 자료 공유도 하고요. 더 좋은 강의, 도저히 공짜라고는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강의들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의 마치는 대로 바로 저희 올빼미스쿨 커뮤니티에 수행평가 체크리스트 공개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불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올빼미스쿨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